이혼 서류 가져왔어. 빨리 서명해. 더 이상 끌 이유 없잖아. 25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나타나 던진 말입니다. 그것도 아내가 암 수술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나약해 보였던 이 여성이 어떻게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아시나요? 그 끔찍한 배신의 순간이 어떻게 기적 같은 반전의 출발점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강선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일상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마친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로 도시락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편 노재필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딸이 챙겨달라고 했던 시금치 나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됐어. 선희가 부드럽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침실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재필은 항상 아침 식사를 거르고 회사로 나갔죠. 그래도 선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뱃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것도 신경 쓰였죠.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치질이려니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늦었어. 딸이 급하게 뛰어나오며 도시락을 챙겨 들었습니다. 고마워, 잘 다녀올게. 선희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26이 된 딸이지만 여전히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좋아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배 아픈 게 유독 심했어요. 마취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네. 선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병원 예약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겠지 하며 넘어갔을 텐데 이번만큼은 정말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선희는 진료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설명하고 각종 검사를 받았죠. 대장 내시경까지 받고 나서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강선희 환자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에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의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한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암 2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초기는 아니지만 아직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단계예요. 그 순간 선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귀에 맴돌며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25년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메말랐어요. 수술은 언제쯤 받아야 하나요? 겨우 목소리를 짜낸 선희에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 내로 입원 준비를 해주세요. 병원을 나서는 선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 재필이 퇴근하기까지 몇 시간이 남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암이라는 진단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녁 8시, 재필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재필은 넥타이를 풀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장암이래요. 2기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재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선희는 남편이 자신을 안아주거나 위로의 말이라도 해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제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뭐라고? 암이라고? 제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치료비가 얼마나 들겠어?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데? 선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암 진단을 듣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돈 걱정이라니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무서워 죽겠는데. 선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무서우면 뭐 어쩌라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제필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난 감당 못하겠어. 이런 상황 감당할 여유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다고. 그 순간 선희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25년 동안 한결같이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자신을 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선희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이혼하자. 제필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관계를 계속 끌고 갈 필요 없잖아. 넌 치료에 집중하고 난 내 삶을 살겠어. 선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암 진단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떠올랐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생각해보고 대답해. 제필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선희는 새벽에 화장실에서 또다시 피를 보았어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다시 무겁게 다가왔죠.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필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선희는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전기에 꽂힌 채 탁자 위에 놓여 있었죠. 평소 같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어제의 충격 때문인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선희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윤설아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호텔 사진들과 함께 어제 너무 좋았어. 빨리 정리하고 같이 살자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선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가 단순히 암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였죠. 일주일 후 선희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병실에 들어선 순간 마음이 허전했어요. 제필은 입원 수속만 도와주고 급한 회사 일이 있다며 서둘러 떠났죠. 딸도 직장 때문에 저녁에나 올 수 있다고 했고요. 병실은 4인실이었는데 창가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이 선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군요. 저는 조숙자예요. 선희보다 4살 위인 조숙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얼굴에 온화함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죠. 처음 입원이세요? 많이 무서우시죠? 네, 대장암 수술을 받으러 왔어요.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암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어색했어요. 저도 같은 병이에요. 작년에 수술받고 지금은 항암 치료 중이거든요. 조숙자의 말에 선희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기보다 괜찮으시네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죠. 조숙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선희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병이 오히려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어줬어요. 선희는 조숙자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남편의 배신과 이혼 요구까지 겹쳐 있었으니까요. 혼자 오셨어요? 조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서요. 선희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남편의 외도와 이혼 요구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거든요. 수술 전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수술대에 오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이 몰려왔어요. 조숙자가 그런 선희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다가왔죠. 잠 안 와요? 조숙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수술도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선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괜찮아요. 수술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도 무사히 넘겼잖아요. 조숙자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길이 열려요. 다음 날 오전, 선희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조숙자가 손을 흔들며 응원해 주었어요. 파이팅! 금방 돌아와요. 수술은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오현철이 회복실에서 깨어난 선희에게 말했어요. 다행히 전이 없이 깔끔하게 제거됐어요. 항암 치료까지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퇴원날, 선희는 갈 곳이 막막했습니다. 제필은 며칠 전부터 연락도 잘 안 되었고 집에 혼자 있기엔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가세요. 조숙자가 제안했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아직 몸이 회복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집이 넓거든요. 선희는 망설였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어요. 조숙자의 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책들이 가득한 서재가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신기한 카드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선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타로 카드예요. 취미로 하는 거죠. 조숙자가 미소 지으며 카드를 섞기 시작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재미로 말이에요. 조숙자가 카드를 천천히 섞는 모습을 보며 선희는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드 한 장 한 장에 그려진 그림들이 뭔가 신비로워 보였어요. 그동안 미신이나 점술 같은 건 전혀 관심 없었는데 지금은 달랐죠. 카드를 한 장 뽑아보세요. 조숙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음속으로 궁금한 걸 생각하면서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카드 한 장을 뽑았습니다. 카드에는 왕관을 쓴 여왕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뭐죠? 컵의 여왕이네요. 조숙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직감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해요. 타인의 마음을 잘 읽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 순간 선희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드를 보는 순간 뭔가가 마음속에서 울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죠.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선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카드는 단순한 점술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죠. 조숙자가 다른 카드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선희 씨는 타고난 공감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후 며칠 동안 선희는 조숙자에게 타로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각 카드의 의미와 해석법을 알아갔죠. 신기하게도 카드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카드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희 씨는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조숙자가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카드와 소통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어느 날 오후 조숙자의 친구 정지영이 집에 놀러 왔어요. 48살의 정지영은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활달하고 추진력 있는 성격이었죠. 어머, 타로 하시는 거예요? 정지영이 선희가 카드를 펼쳐놓고 있는 걸 보며 관심을 보였어요. 한번 봐주세요. 선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조숙자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정지영을 위해 카드를 뽑고 해석해보기 시작했어요. 카드를 보는 순간 정지영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지금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 파트너 때문에 망설이고 있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카드에서는 혼자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나와요. 정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맞아요. 지금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와, 선희 씨 정말 대단해요. 정지영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런 재능이 있으시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정지영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유튜브 해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타로 상담이 인기거든요. 특히 선희 씨처럼 진심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은 드물어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나이도 많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으신 게 장점이죠. 정지영이 열정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제가 채널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촬영이나 편집도 간단한 거라 금방 배우실 수 있어요. 조숙자도 동조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선희 씨의 상담을 받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정지영의 도움으로 타로 선희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한 조명과 카메라로 촬영 환경을 갖췄죠. 선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영상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타로 선희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인사하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최근에 큰 병을 앓으면서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과 함께 타로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나누고 싶어요. 첫 영상이 올라간 후 며칠 동안은 조회수가 몇십 개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일 1영상씩 꾸준히 올렸죠. 점차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상담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선희의 유튜브 채널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매일 상담 요청 댓글들이 달렸어요. 선희는 하루에 5건씩 라이브 상담을 진행했죠. 카메라 앞에서 카드를 펼치고 진심으로 상담해주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희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따뜻한 상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선희는 자신이 처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 25년간 집안일만 하며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조숙자, 집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제필이 인상을 찌푸리며 들어왔어요. 선희를 찾아온 것이었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제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집에 들어와.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선희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조숙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혼 서류 가져왔어. 제필이 봉투를 선희 앞에 던졌습니다. 빨리 서명해. 더 이상 끌 이유 없잖아.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분할 항목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었어요. 집도 예금도 보험도 모든 게 제필 명의로만 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집은 제 이름으로도 되어 있는데요. 선희가 항의했습니다. 그거 이미 내 명의로 바꿨어. 제필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내가 아픈 동안 모든 권리를 나한테 넘긴다고 서류에 서명했잖아. 선희는 기억이 났어요. 수술 전에 제필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며 서명을 받아갔던 것이요. 그때는 단순한 의료 진료 관련 서류인 줄 알았는데 재산권 이전 서류였던 거였죠.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제필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내 인생 살 거야. 윤설아랑 새 출발할 거거든. 그제서야 제필이 자신의 외도를 대놓고 인정한 거였어요. 선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필이 떠난 후 조숙자가 선희를 위로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조숙자는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 김정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김정훈은 가정사건 전문 변호사였어요. 재산권 이전 서류를 한번 봅시다. 김정훈이 선희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부인 몰래 이렇게 재산을 이전하는 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럼 되돌릴 수 있나요? 선희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남편분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김정훈이 설명했어요. 혹시 다른 곳에 숨겨둔 재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필이 윤설아와 함께 노윤 커넥션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회사 이름도 노제필과 윤설아의 성을 딴 것이었죠. 이 회사로 상당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정훈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아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사업 같은데 실제로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암으로 고생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사기까지 치고 있었던 거였죠. 그동안 느꼈던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법정에서 제대로 싸워보죠.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요. 법정 조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암 진단부터 남편의 배신, 그리고 타로를 통해 찾은 새로운 자신까지.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강선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조숙자가 선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법원에 도착한 선희는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제필은 이미 와서 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초췌해 보였어요. 옆에는 윤설아도 함께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조정을 통해 재산 분할과 이혼 조건을 정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절차를 시작했어요. 김정훈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제필이 선희 몰래 재산을 이전한 증거들, 그리고 노윤 커넥션을 통한 투자 사기 의혹까지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어요. 피신청인 노제필 씨가 신청인 모르게 부동산과 예금을 이전한 것은 명백한 재산 은닉입니다. 김정훈이 조정위원에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윤 커넥션이라는 법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았는데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윤설아는 손을 떨며 휴대폰만 계속 만지작거렸죠. 노윤 커넥션 통장에 현재 12억 원이 들어있고 부동산 가치까지 합치면 총 재산이 20억 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어요. 조정위원이 제필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필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투자 사업은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재산 이전도 아내가 동의했던. 동의서 날짜를 보세요. 김정훈이 재빨리 반박했습니다. 부인이 암 수술을 받기 전날 밤에 서명받은 거잖아요. 의료진료 관련 서류라고 속였으면서요. 그때 조정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노윤 커넥션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설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러고는 급하게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윤설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확인해보니 건물 밖으로 사라진 상태였죠. 도주한 것 같습니다. 즉시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제필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게 윤설아가 꾸민 일이에요.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정위원은 명확한 판단을 내렸어요. 재산 은닉과 사기 행위가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 집과 예금 그리고 노윤 커넥션 지분 전체를 귀속시킵니다. 선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20억에 달하는 재산을 되찾은 거였죠. 재필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만든 재산까지 모두 선희 것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에 재필이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선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25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제일 힘들 때 배신했잖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재필이 애원했지만 선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윤설아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재필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됐죠. 선희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법정 승리 소식이 알려지자 선희의 유튜브 채널에는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구독자 수가 하루아침에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쏟아졌죠.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선희님처럼 살고 싶어요. 선희는 이런 반응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매일 상담 요청이 수백 건씩 들어왔고 라이브 방송 시청자도 몇천 명에 달했죠. 선희 선생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절절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카드를 차분히 펼치며 답했어요. 먼저 확실한 증거를 찾으세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셔야 해요. 저처럼 뒤늦게 알면 더 큰 상처를 받거든요. 시청자들은 선희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에 감동했습니다. 다른 타로 상담가들과 달리 추상적인 말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줬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상담이었죠.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서전을 써보시는 게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선희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고 싶어 하세요. 방송국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토크쇼에 나와서 시청자들 상담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선희는 조숙자와 상의했어요. 너무 빨리 유명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희 씨는 진짜거든요. 조숙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짜는 금세 들통나지만 진심은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이 달렸어요. 선희 선생님, 저는 노윤 커넥션 사기 피해자입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을 쓴 사람은 한유진이라는 60세 남성이었어요. 재필과 윤설아에게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다가 선희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 작은 식당을 차렸다고 했죠.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선희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용기를 주는 일이었어요. 방송 출연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선희는 스튜디오에서 시청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따뜻한 조언을 해줬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터널 끝이 있어요. 저도 암 진단을 받고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만나고 있잖아요. 시청률도 높았고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방송국에서는 정규 프로그램 진행을 제안했지만 선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유튜브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자서전 집필도 시작했어요. 아픈 만큼 강해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썼죠. 암 투병 과정부터 남편의 배신, 그리고 타로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찾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이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희가 출간 기념 라이브 방송에서 말했어요.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서점마다 사인회가 열렸고 독자들이 직접 찾아와 고마움을 표했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선희님 덕분에 이혼 결정했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아픈 남편을 돌보는 힘을 얻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선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선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타로 카드는 단순한 도구였고 진짜 힘은 자신의 경험과 진심에서 나오는 거였죠. 성공적인 방송 활동과 책 출간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선희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을 집도했던 오현철 의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강선희 환자분. 정기 검진 받으러 오셔야 할 시간이에요. 선희는 그제서야 정기 검진을 깜빡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자신의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던 거죠. 병원에 도착한 선희를 본 오현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방송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오현철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암 환자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니 의사로서 정말 기뻐요. 검사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암세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수술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오현철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진료가 끝난 후 오현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는 게 어떨까요? 상의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현철은 선희의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왔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의 상담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오현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하기 어려운데 선희 씨는 그걸 해내고 계시더라고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병을 앓으면서 느꼈어요. 몸의 병만큼이나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걸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현철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어요. 의료와 심리 상담을 결합한 센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의학적 부분을 담당하고 선희 씨가 심리 치유를 맡으시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선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자신처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 해보죠. 선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몇 달 후 희망타로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에는 의료 상담실과 심리 상담실이 나란히 자리했어요. 오현철은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선희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죠. 센터는 개소 첫날부터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선희는 하루 종일 바쁘게 상담을 진행했지만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활기차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친 선희는 상담실에 혼자 앉아 타로 카드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카드 한 장을 뽑았죠. 나온 카드는 월드였습니다. 타로에서 가장 좋은 의미를 가진 카드 중 하나였어요. 완성, 성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였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선희가 카드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지난 1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순간부터 남편의 배신, 그리고 타로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까지의 여정이요. 문득 오현철이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아직 안 가셨네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가셨어요. 선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보람차네요. 선희 씨 덕분에 저도 의사로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오현철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환자들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받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이 가져다 준 고통이 결국 축복이 되었던 거였죠. 내일도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준비 잘 해야겠어요. 선희가 타로 카드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